안녕하십니까. 동방메디컬 2026년 1분기 재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정보를 분석하며 공시 외의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동방메디컬은 한방 양방의료기기와 미용 성형의료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핵심 품목인 한방침 분야에서 오랜 기간 국내 점유율 상위권을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용 필러 제품군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통한 국내외 판매망이 주요 매출처이며 생산된 의료기기는 아시아, 미주, 유럽 등 다수의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6년 1분기 핵심 손익 요약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액은 3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억 원, 비율로는 약 13.7% 증가했습니다. 미용 성형 의료기기 부문의 판매 호조가 전체 매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업이익은 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억 원 늘어 약 41.8% 상승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53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약 66% 상승했습니다.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전년 동기 2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손익 지표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주요 변동 사항입니다. 2026 1분기 말 기준 총 자산은 1,908억 원입니다. 총 부채는 578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34억 원 줄었습니다. 코스닥 상장 구모자금 등으로 유입된 현금 중 일부를 단기 차입금 상환에 활용해 총 차입금 규모가 45억 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차입금이 줄면서 부채 비율은 43%로 낮아졌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62억 원을 기록해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은 69.7%를 기록하며 수치상 자본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재무 수치 중 하나인 19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차입금 중에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와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유동성 차입금의 총 규모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재무적 강점 요인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1분기 영업이익률이 19%를 기록하며 본업에서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이번 분기 영업활동을 통해 30억 원의 현금 흐름을 실질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셋째, 부채 비율이 43% 수준으로 낮아져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에 대한 내성이 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50여 개국의 현지 법인과 대리점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시장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방메디컬의 재무 상황은 2가지 상반된 지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영업이익률 19%라는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지만 부채 측면에서는 구조적 편중이 존재합니다. 전체 총 차입금 269억 원 중 74%가 1년대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성 차입금입니다. 상환 만기가 단기에 집중되어 있어 수익성 지표와 차입금 만기 구조가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적 약점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금 언급된 만기가 짧은 단기 집중 차입금 199억 원이 존재합니다. 둘째, 대금 회수 기일이 9개월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장기 연체 매출 채권 잔액이 30억 원 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재고자산이 전년 말 364억 원에서 1분기 말 399억 원으로 약 9.6% 증가했습니다. 주로 제품과 반제품 재고가 늘어난 것인데 향후 시장 내 판매 부진이 발생할 경우 원가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웅천 3공장의 란셋 설비와 분당 2공장의 저주파 패드 생산 설비 가동률이 10%대에 머물러 있어 설비 유지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회 요인입니다. 첫째, 독자 기술이 적용된 히알루론산 더말 필러와 흡수성 봉합사 등 고부가가치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시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둘째, 인도네시아와 중국 현재 법인에 구축된 생산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 현지 직접 생산을 통한 물류 비용 등 원가 절감 가능성이 사업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셋째, 구슬필러, 칼슘필러, 나노침 등 신규 파이프라인 출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제품군 다변화의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위험 요인도 확인됩니다.
첫째, 타사가 제기한 제품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둘째, 해외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부상 107억 원 규모의 외화 순자산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환율 하락 시 회계상 외환차손이 발생할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필러 생산을 위한 핵심 원료 등의 매입 단가 인상 압박이 최근 원가 지표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등 해외 종속회사의 초기 공장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한 대여금이 있어 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리스크와 관련해 모니터링해야 할 수치는 1억 원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 소송의 청구 가액입니다. 금액 규모 자체보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피고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금지 처분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199억 원 규모의 유동성 차입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만기 연장할 것인지 혹은 보유 현금으로 상환할 것인지 그 여부입니다. 둘째, 대금 회수 기일이 9개월을 초과한 장기 연체 매출 채권 30억 원의 실제 회수 현황과 미회수 시 대손 상각비 발생 여부입니다. 셋째, 전사 영업이익률 19%라는 수익성 지표가 다음 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추이를 살펴야 합니다. 넷째, 가동률이 20% 미만인 부진 설비들의 생산성 지표 상향 여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동방메디컬은 1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본업에서의 현금 창출력을 수치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향후 재무 및 실적 지표의 방향성은 단기 차입금 상환 및 차환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여부와 특허권 침해 소송 항소심의 최종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